안녕하세요. 혹시 이렇게 물건 둔 곳을 깜빡하거나 내가 방금 무슨 말 하려고 했지? 하고 있는 일이 좀 잦아지셔서 어, 혹시 나도? 하고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건강한 뇌를 위한 5가지 습관에 대한 건데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요. 이런 깜빡임이나 뭐 더 나아가서 치매 같은 게 꼭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를 보니까요. 치매 사례 중에 무려 40% 이상은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대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뇌를 좀 더 젊고 또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실용적인 5가지 습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뭐 특별하고 어려운 비법 같은 게 아니고요. 정말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방 그리고 지연이 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무슨 거창한 치료법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그냥 평소에 하는 작은 습관들이 뇌 건강에 생각보다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매일이요. 그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를 보면요. 규칙적인 운동만큼 뇌 노화를 늦추는 확실한 방법도 드물다고 하죠. 몸을 움직이면 아무래도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산소랑 영양분 공급이 훨씬 원활해지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엄청난 운동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150분,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중간 강도 활동을 권장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 60대든 70대든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동네 한 바퀴 휙 도는 거,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집에서 그냥 가볍게 몸 흔드는 거, TV 보면서 스트레칭 하는 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시작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매일 10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몸을 움직였으니까 이번에는 뇌를 직접 운동시킬 차례겠네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뇌 활동 유지하기입니다. 이것도 근육처럼 뇌도 안 쓰면 기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문가들은 인지 예비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Cognitive Reserve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뇌 안에 여러 기를 미리 좀 튼튼하게 만들어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특정 경로에 혹시 문제가 좀 생겨도 다른 길을 통해서 생각이나 기억이 잘 흘러가도록 돕는 거죠.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 지원 연구를 보면요. 신문 읽기나 글쓰기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 배우기 같은 정신활동을 꾸준히 한 노년층은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다고 해요. 뇌 안에 예비 도로를 만들어 놓는 거군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와,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뭐 어려운 공부 같은 걸 해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평소에 잘 안 하던 거, 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새로 나온 기능 한번 익혀보기, 아니면 늘 가던 길이 아니라 안 가본 길로 산책해보기, 아주 간단한 외국어 단어 몇 개 외워보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이런 활동들이 뇌에는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좀 재미를 붙여서 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문도 쓰고 뇌도 썼으니 이제 뭘 먹어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세 번째는 바로 뇌건강 식단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특히 그 지중해식 식단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고요.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 같은 걸 보면 실제로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이런 건 충분히 먹고요. 반대로 붉은 육류나 가공식품, 그리고 설탕이나 소금 섭취는 좀 줄이는 방식이잖아요. 이 식단을 꾸준히 따른 사람들은 뇌를 직접 보니까 알츠하이머 병의 특징적인 변화 같은 게 훨씬 적었고 또 뇌 자체가 노화되는 속도도 더 느렸다고 합니다. 와, 식단만으로 뇌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니 이건 정말 귀가 솔깃한데요. 당장 식탁에 올리브 오일부터 한 병 더 놔야겠어요. 네, 근데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반찬에 채소를 한 가지 더한다거나 평소에 먹던 과자 대신에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물 충분히 마시는 거랑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작은 습관들이 중요하네요. 자, 네 번째 습관은 이건 듣고 좀 뜨끔하실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금연입니다. 담배가 폐에 안 좋다는 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인데 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흡연은요, 쉽게 말해서 뇌로 가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그리고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 자체도 떨어뜨리고요. 결국에는 뇌세포가 꼭 필요한 산소랑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게 되니까 손상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자그마치 1.6배나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배요? 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네요, 정말.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또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몇 살이든 또 얼마나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든 상관없이 금연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뇌 건강에 좋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혈관 기능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혈류를 개선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금연이 혼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거나 금연 프로그램 아니면 니코틴 패치 같은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지지를 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주변의 도움이 중요하겠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절주인데요. 술은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뇌 건강만 놓고 보면 어떤가요? 그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뇌 건강만 딱 놓고 본다면 술은 적게 마실수록 좋다. 이게 거의 정답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과음은요, 우리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중년에 과음을 좀 자주 했던 사람들이 노년에 인지기능 문제를 겪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2배 이상이요. 야, 그럼 그 적당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건강 전문가들의 권장하는 기준은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1잔, 남성은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술 없는 날을 가지는 걸 권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1잔의 기준은 보통 와인으로는 1잔, 맥주는 1캔 정도, 그리고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작은 잔으로 1샷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니까 저녁에 늘 술을 드셨다면 그 대신에 탄산수나 허브차 같은 걸로 바꿔보는 시도부터 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뇌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중요한 열쇠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매일 몸 움직이기. 둘째, 뇌를 부지런히 쓰기. 셋째, 건강한 식단 챙기기. 넷째, 금연하기. 그리고 마지막 5째, 절주하기. 어떻게 보면 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기도 하고 좀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습관들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모였을 때 그 힘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 자료에서도 인용한 연구 중 하나를 보면요. 이 5가지 습관 중에서 4가지 이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무려 60%나 낮았다고 강조하거든요. 60%면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와, 60%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걸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이걸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5가지 습관 중에서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아요. 딱 한 가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아주 작은 시작이 1년 뒤, 또 5년 뒤 여러분의 뇌 건강에 어떤 놀랍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